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이번 주제는 사주에 격을 붙여 그 사주의 유형과 특성을 구분하는 격국론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격국을 정하기 위해 도출해야 하는 용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의 구성을 보고 그 사주가 가지는 특성에 격을 붙여 사주의 부기 빈천을 구분하는 이론으로 사주에서 어떤 것을 중히 쓸 것이냐를 결정하는 용신이 그 사주의 격국을 결정합니다. 격국론은 청나라 때 발전한 명리 이론으로 수많은 유형의 사주 해석을 정형화하고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틀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격국은 사주의 해석을 몇 가지 틀로 묶어 해석의 확장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연유인지 현대의 역학인들은 격국과 용신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격국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혼란한 사주 해석의 방향을 잡아주는 의미에서 활용도가 있는 이론으로 제가 가르침을 받은 교수님의 강의 내용과 자평진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격국을 정하는 과정인 용신론과 격국으로는 팔정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운과의 관계를 보는 행운론의 순으로 격국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사주 팔자의 격국은 용신을 정하면 그것이 그 사주의 격이 되는 것으로 용신은 격국과 같은 의미로 쓸 수 있고 용신은 그 사주에서 주요하게 활용하는 희신의 개념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격국, 즉 용신은 원령인 월지에서 찾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지에 해당하는 오행이 천간에 투출한 글자의 십신을 그 사주의 격국으로 하는 것인데 재성, 정관, 정인, 식신의 격은 길한 것으로 그대로 순용하고 편관 또는 칠살, 편인 또는 효신, 상관, 겁재와 양인은 흉한 것으로 사주의 부기 빈천의 등급을 구분합니다. 월지, 즉 월령의 오행이 천간에 투출함이 없을 때는 월령의 지장간을 활용하여 차선의 용신을 구합니다. 예를 들면 월령이 인일 경우 간목이 천간에 투출해 있다면 간목에 해당하는 십신을 격으로 정하지만 간목이 천간에 투출하지 못했을 경우 인의 지장간인 무, 병, 갑 중에 병이 투출했다면 병의 십신을 격국으로 하고 무가 투출했다면 무의 십신을 격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월령과 월령의 지장간 중에도 천간의 투출함이 없을 때에는 천간 중에 생을 받거나 뿌리가 견고하여 왕성한 십신을 격국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용신은 격국론에서 사주를 해석하는 중추로 용신을 정확히 가려내지 못하면 격국의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용신이 곧 격국을 말하는 것으로 월령의 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월령에서 용신을 취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간지에서 용신을 구할 때도 월령이 판단의 관건이 됩니다. 사주의 주인인 일간을 월령에 대조하여 왕세 강약을 살펴서 격국을 정하는데 그 왕세 강약은 억부용신, 병약용신, 조후용신, 통관용신, 그리고 전왕용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억부용신은
일간과 원령이 강한 관계를 형성하면 이를 억제하는 것을 약하면 부양하는 오행의 십신을 용신으로 합니다. 둘째, 병약용신도 억제하거나 부양이 필요한 사주에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병이라 하고 이 병을 제거하는 것을 약이라 하여 이를 용신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후용신은 금수일간이 겨울에 태어나거나 목화일간이 여름에 태어난 경우 기후 조건이 너무 차갑거나 뜨거워 사주의 기후를 조절해주는 오행의 신을 조후용신으로 쓰는 것입니다. 넷째, 통관용신은 두 오행이 대립되어 소통이 안 되는 사주 구조를 소통하는 것, 예를 들면 금과 목의 대립을 수가 개입하여 금, 수, 목으로 금생수, 수생목으로 소통시키는 수를 통관용신으로 쓰는 것입니다. 다섯째, 전왕용신은 사주의 기세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기세를 거스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세에 순응하여 따라가는 종격과 변화를 따르는 화격을 용신으로 쓰는 것을 전왕용신이라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격국은 격을 이룬 성격과 격을 이루지 못한 파격으로 격의 성패를 논하게 되는데 길격의 경우는 극이나 형충파해가 없어야 하고 흉격의 경우는 극제, 합거, 설기 또는 형충파해로 흉한 기운이 순화되면 성격이 되고 길격이 극제, 합거, 형충파해를 받는 경우와 흉격의 성정이 극제, 합거, 설기, 형충파해로 순화되지 않으면 파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파격의 원인을 제거하여 성격을 돕는 것을 구응의 신이라 합니다. 그 외에도 격국의 순과 잡, 청과 탁, 고와 절을 논하는데 기본은 길신이 생조되고 보호되며 조화를 이룬 격과 흉신이 극제, 합거, 석이 되어 순화된 격은 순하고 청하며 격이 높은 격국이고 흉신의 길신이 극을 당하고 형충을 받는 다툼이 있거나 흉신의 작용이 순화되지 않으면 잡하고 탁하며 격이 낮은 격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십신을 공부하였습니다. 격국은 용신으로 확정한 오행의 십신이 격국의 명칭이 되는 것으로 십신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면 격국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용신을 기반으로 사주의 격국을 세우고 격의 성격과 파격을 이루는 조건들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팔정격인 정관격, 편관격, 재성격, 인성격, 식신격, 상관격, 양인격, 걸록격을 차례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사주의 격국 중 팔정격의 첫 번째로 정관격을 공부하겠습니다. 정관은 나를 극하는 십신으로 나를 적당히 통제하는 길신이지만 내가 감당할 힘을 가질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지지에 동일한 오행의 뿌리와 생하는 오행이 있거나 천간의 음양이 같은 오행인 비견이나 일간을 생하는 인성이 있어 일간이 힘이 있고 정관도 뿌리가 견실하다면 금상첨화의 정관격이 될 것입니다. 정관은 반듯한 관의 의미로 명예를 중시하고 법, 질서,
규범을 준수하고 조직에서는 지위와 윗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고지식함도 정관이 가지는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여명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정관격의 핵심은 일간이 힘이 있으면서 정관이 잘 보호되는 것입니다. 정관격의 기능의 조건과 희귀, 행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기란 조건으로는 모든 조건은 일간이 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정관이 잘 보호되어 왕성하고 정관을 극하는 상관이 없고 힘을 가진 상관이 있다면 극제하거나 합으로 기능을 묶거나 설기하여 힘을 빼서 정관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고 정관이 형충으로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정관과 편관이 혼잡되거나 중첩되지 않고 청하게 정관이 천간에 하나만 투출하고 일간이 건강하며 재성의 생조가 있다면 기란 조건의 정관격을 이룬 것입니다. 정관이 흉한 조건은 일간이 무력하여 정관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상관이 투출하여 정관을 파극하여 보호되지 않고 미약한 경우, 정관이 형충이 되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정관과 편관인 칠살이 혼잡하거나 정관이 중첩되어 청하지 못한 경우를 흉한 조건으로 봅니다. 길흉의 판단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형세를 읽어 판단하는 것으로 태거한 기운을 억제하고 불급한 기운을 부양하는 기능이라면 흉신도 길신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정관의 희와 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의 희기 판단은 정관이 천간에 하나만 투출하고 일간이 건왕하며 상관과 칠사를 만나지 않고 재성이 생조하면 부귀한 명으로 보며 정관이 형충파해와 상관이나 칠사를 만나고 비경이나 식신이 정관을 합하여 정관의 기능을 잃거나 겁재가 재성을 극하여 정관을 생조하지 못하는 경우는 격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관격은 일간이 관성과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정관이 청하고 왕성하면 부귀를 누릴 수 있고 인성이 있으면 명예가 높아지고 재성이 있으면 부와 결실이 좋지만 상호관계에 장애가 없어야 좋은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형충파해와 정관을 파괴하는 상관을 반드시 기피할 조건으로 보는데 식상이 많아 정관을 손상하는 경우, 정관과 칠살 또는 정관과 정관이 혼잡한 경우, 인성이 정관을 설계하는 경우, 정관이 지지의 사절의 위치에 거하는 것은 기피하는 조건입니다. 정관격의 희기는 십신의 상호관계의 배합이 중요한데 재성으로 관성을 생조하면 관성이 강해지고 강해진 관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호위하여 상관으로부터 정관을 보호하는데 이들이 상호관계에도 위치 배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재성이 인성을 극제하여 보호의 틀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희기의 판단은 팔자로 구성되는 사주 전체의 균형의 틀 안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양자 관계만으로는 절대적 희와 기의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결국 원칙을 근본으로 하여 사주 내에서 각 십신의 배치와 상호관계의 적합성을 파악하는 것이 격의 희기를 판단하는 관건입니다. 이어서 행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운의 관계도
십신의 상호관계를 판단하는 것과 다를 수 없습니다. 행운의 상관관계를 고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성의 세력이 태왕한데 재성운이 온다면 태왕한 관성을 생하는 운이 오는 것이니 일간의 압박이 강해질 것이므로 일간의 성세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성이 지지 삼합의 정관국을 이루고 재성이 정관을 생주하는 사주 구성이면 행운은 일간을 돕는 인성이나 비겁이 들어오는 신왕운이 마땅할 것입니다. 정관격에 상관이 정관을 극제하는 배록의 사주라면 재성이 상관을 소통하여 정관을 생하거나 지지로 관성의 왕지가 오거나 상관을 억제하는 운이 좋을 것입니다. 관성과 재성이 왕성하고 일간이 쇠약하면 일간이 재성과 관성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운이 재관운으로 행하면 오히려 공을 이루기 어려운 운이 될 것입니다. 정관격이 인성운으로 행하면 관이 인증을 받은 운으로 간인이라 합니다. 이때 일간이 신약한데 인성이 약하면 인성을 도와야 하고 일간이 신왕한데 관성이 약하면 관성을 도와야 합니다. 정관격이 상관운으로 가면 상관이 관성을 극제하는 배록이 되고 비겁으로 신왕운으로 행하면 비겁이 재성을 극하는 축마가 되는데 배록 축마의 사주는 곤궁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주에 관성이 가득하고 일간이 쇠약하면 그것에 저항하거나 억제하는 운보다는 명을 관성에 맡겨 관성을 따르는 종관격이 합당할 것입니다. 정관격에 재성을 쓰는 경우 일간을 돕는 인성운과 신왕운이 되는 지지가 좋고 일간의 힘을 빼는 식사운은 매우 꺼리며 신왕한데 재성이 경미하고 정관이 약하면 재성운과 정관운을 취함이 좋을 것입니다. 정관격에 정관을 극하는 상관이 투출하고 인성을 쓰는 경우 재성을 보면 흉한데 이는 재성이 인성을 억제하고 상관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격국의 첫 번째 순서로 정관격을 공부하였습니다. 격국의 틀에 맞춰 복잡하게 연결되는 명을 추론한 것에 한계는 있지만 격국론이 명을 추론하는 복잡성을 단순화하여 해석의 방향을 잡고 십신의 상호관계를 익히는 데는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편관론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격국 중 8정격의 두 번째 편관격을 공부하겠습니다. 편관은 같은 음양의 관계이면서 일간을 극하는 십신으로 제복이 되어 통제가 가능하면 편관, 일간을 극하는 강한 살성이 통제되지 않으면 칠살이라고 하는데 칠살의 강하고 흉폭한 성향은 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순화가 관건입니다. 관성은 관살 혼잡을 꺼리는데 이는 다른 십신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로 관성 자체만으로도 일간인 나를 극하는 십신인데 정관과 칠살이 혼잡한 경우라면 일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장애를 주기 때문입니다. 칠살격도 일간이 강하고 인성이 일간을 도와서 칠살을 변화시켜 살인상생이 되면 칠살은 관성으로 변화하여 기격이 되고 식신의 제복을 받아 순화되면 귀하게 되는데 칠살도 왕하고 식신도 강하고
일간도 신강하면 극히 귀한 명으로 봅니다. 영웅 호걸은 다스리기 어려워 보이지만 잘 다스리면 경천동지할 공로를 세우는 것과 같으며 왕후 장상의 사주에 칠살격이 많았다고 합니다. 편관격, 즉 칠살격의 기륭의 조건과 희기, 행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편관이 기란 조건은 일간을 뿌리가 생해주어 왕성한 경우와 칠살이 극제 합거 설기되어 기운이 순화된 경우, 정관과 칠살이 관살 혼잡한 사주에서 하나가 제거되어 칠살 또는 정관이 청하게 유지되는 경우, 흉신인 칠살과 양인이 합하여 기능이 순화된 경우에 기란 조건의 편관격이 되는 것입니다. 편관이 흉한 조건으로는 일간이 미약하여 편관의 극제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칠살이 보호되거나 생조되어 일간의 극이 강해지는 경우, 정관과 칠살이 관살 혼잡한 국을 이루는 경우, 칠살이 중첩되거나 태왕한 경우는 흉한 칠살격이 되는 것입니다. 편관격도 칠살 제복, 양인 합살로 순화되어 일간과 균형을 이루면 기격이 되고, 일간이 쇠약한 가운데 칠살이 중첩하고 형충을 만나 일간을 위협하는 구성은 흉한 격이 되는 것입니다. 편관의 희와 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편관격의 희기도 편관이 청하고 일간과 균형을 이루었는가, 아니면 편관이 태왕한데 제복이 없고 정관과 칠살이 혼잡하여 탁한 경우를 판단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사주 격구의 희기 판단은 사주의 청탁과 순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주 원국에 편관의 제복이 있으면서 원령의 칠살이 천간에 투출하면 사주가 청한 기격이 되어 복록이 있는 사주로 보는 것으로, 일간이 균형을 갖추고 식신이 제살하는 식신제살, 인성이 칠살을 순화하는 살인상생, 양인이 칠살을 합하여 양인합살하는 등 신의 역할로 사주가 청해지면 기한 사주가 되고, 칠살격에 관살 혼잡이 없고 칠살이 제화되어 순화되면 일품의 높은 배설을 얻을 수 있는 기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칠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간이 강해야 하는데, 일간이 약한 칠살격은 좋을 수가 없게 되므로 칠살의 제목 여부가 사주의 품격의 귀천을 가르게 됩니다. 사주에 칠살격이 분명한데 일간이 시작하면 극빈하거나 장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칠살격에 식상으로 제사를 해야 하는데 재성이나 인성이 투출하면 재성이 식상을 설계하여 칠살을 도울 수 있고, 인성은 식상을 제거하여 칠살을 보호하게 되니 기신이 되는 것입니다. 운의 행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편관, 즉 칠살격에서 식신을 써서 제살하는 경우, 칠살은 중하고 식신이 경한 살중식경에는 식신을 돕는 운이 와야 하고, 칠살이 경하고 식신이 강한 살경식중에는 칠살을 돕는 운이 와야 합니다. 칠살격에 인성을 쓰는 경우 칠살을 인성이 순화하고 일간을 돕는 살인상생의 격이므로 인성을 극하는 재성운은 불리하고, 인성운이나 비겁운이 오는 신왕운이 좋을 것입니다. 칠살격에 재성을 쓰는 경우 재성이 인성을 제거하고 식신을 보존하는 것이라면 식상운이나 재성운이 좋고, 재성을 극하는 비겁운과 식상을 극하는 인성운은 좋을 수 없습니다.
칠살격에 정관이 있는 사주는 거관유살이나 거살유관으로 칠살과 정관이 청해져야 하고, 일간이 약하면 비겁이나 인성운이 좋고 식신이 약하다면 식신을 돕는 운이 와서 제사를 손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칠살격에 식신의 제살이 없이 양인으로 칠살을 감당하는 경우에는 칠살이 경미하고 양인이 중하다면 칠살을 돕는 운이 좋고, 양인이 경미하고 칠살이 왕하다면 칠살을 제복하는 운이 와야 하며, 사주 원국에 식신이 없다면 인성운이 와서 살인상생으로 칠살의 기운을 설기하여 일간을 돕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칠살격이 태왕하면 극제와 순화를 모두 써야 하는데, 식신이 정인과 짝을 이루고 상관은 편인과 짝을 이루어 극제와 순화의 역할을 한다면 서로 다투지 않게 되고, 천관과 지지에 서로 위치를 달리해도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칠살격에서 거론되는 탐합, 망관, 살인상생, 거관유살, 거살유관, 양인합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탐합, 망관은 간목일관에게 경금이 칠살격인데, 을목이 투출하여 경금과 합을 하는 경우 경금이 합을 탐하여 칠살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간목의 양인인 묘목 중에 을목이 투출하여 경금과 합하는 것으로 양인합살이기도 합니다. 살인상생은 간목일간에 경금이 칠살인데, 임수나 계수가 있으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칠살을 순화하고 일간을 돕는 상생의 순환이 되는 것을 살인상생이라고 합니다. 거관유살, 합관유살과 거살유관, 합살유관은 관살의 혼잡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간목일간에 경금과 신금이 투출하여 관살이 혼잡한 경우 병화 식신이나 을목 비겁이 와서 경금을 극하거나 합하여 신금을 남기는 것이 거살유관, 합살유관이고, 병화 식신이나 정화 상관이 신금을 합하거나 극하여 경금을 남기는 것이 거관유살, 합관유살입니다. 양인합살은 간목일간에 경금이 칠살인데, 묘목 중의 을목이 투출하여 경금을 합하여 칠살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탐합 망관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은 편관과 칠살격을 공부하였습니다. 칠살격은 기본적으로 나를 극하는 기운이 강한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보며, 칠살이 왕성하고 식신도 강하며 일간도 왕성하면 매우 귀한 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칠살도 명예를 높이는 관성의 기운이므로 제살과 살인상생으로 순화하였으면 사주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십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재성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격국 중 8정격의 세 번째로 재성격을 공부하겠습니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십신으로 내가 통제력을 갖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재성은 길성으로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 편재, 일간과 음양이 다르면 정재인데, 나의 명예인 관성을 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재는 성실하고 검약하며 품부받은 성품이 총명하지만 인색한 측면이 있고, 편재는 기계가 있고 인색하지 않으며 다정하지만 거짓이 있을 수 있고 투출함을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는데, 재성이 가장 꺼리는 것은
재의 분탈입니다. 재성은 재물과 결실의 의미로 재물에서 정제는 조직에서 봉급과 같이 일정한 수입을 말하며 편재는 사업재물과 부수적이고 부정적인 수입을 말하고 결실은 성공, 안정, 성취를 이루는 것으로 어린 시절에 재성운이 올 때 목표를 분명히 하면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고 장년 이후의 재성운은 재물로 표현됩니다. 남자의 사주에서 재성은 재물과 철을 말하고 여성의 재성은 재물을 말하는데 재성은 생하는 것과 뿌리가 강해 유력해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지나친 노출을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은 재물은 감추어져 있으면 넉넉하고 노출되면 흩어진다 하여 재물이 노출을 꺼리는 관습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재성격의 기륭의 조건, 희귀와 행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성이 기란 조건은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생을 받거나 뿌리를 형성하여 신왕한 경우, 재성이 많아 신약한데 일간과 세력을 같이 할 수 있는 비겁이 유력한 경우, 재성이 천간에 투출하고 관성이 비겁과 인성으로부터 재성을 보호하는 경우, 일간이 신왕한데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경우, 신왕한데 재성이 관성을 생하여 재성과 관성이 유력해지는 경우, 재성이 약하지만 재성을 생하는 식신이 있고 인성과 다투지 않는 경우, 관성이 없어도 재성이 유력한 경우가 재성이 기란 조건이 됩니다. 재성이 흉한 조건으로는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태왕한 제다신약의 경우, 제다신약의 관성까지 강하여 약한 일간을 극하는 경우, 비겁이 재성을 파급하는 충마, 노출된 재성이 비겁에게 파급된 경우, 재성이 약한데 이를 생하는 식신과 뿌리가 없는 경우, 재성이 있는데 호위할 관성이 없어 파극에 노출된 경우, 사주 원국에 재성이 전혀 없는 무재의 경우를 재성이 흉한 조건으로 봅니다. 재성격의 희와 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성격은 재성의 뿌리가 견고하고 사주 내에서 재성이 성취할 수 있도록 생과 보호를 받는 것이 좋은 조건입니다. 재성격은 관성이 뚜렷하게 노출되어 보호받는 것을 좋아하며 식신이 생조하고 일간이 건강하면 부와 기가 모두 온전한 것이 되고 이런 경우 칠사를 보아도 재물을 향유할 수 있는 봉제 간살이라 합니다. 재성격은 본시 기격으로 뿌리가 깊고 관성이 있어 분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겁으로부터 보호되고 성취의 통로가 되며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식상의 생을 받을 수 있다면 최적의 조건으로 재성이 왕성하고 관성을 생하는 재왕생관,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식신생자는 기격의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재성격의 비겁이 재성을 분탈한 것과 재성이 태왕하여 일간이 약해지는 것은 기피하는 재성격의 조건입니다. 겁재를 만다 재성이 극을 받으면 재물을 향유할 수 없으며 재성이 왕성하고 일간이 약하면 처가 남편을 억압하는 형상이 되는 것인데 이 경우는 오히려 처가 남편을 대신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여유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비거분이 오면 처가 위태로워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재성은 일간을 돕는 인성과의 병용이 어려운데 일간이 약한 사주에 인성을 쓸 경우에는 관성이 있어 재생관, 관생인으로 인성이 일간을 돕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재성이 왕성하고 일간이 약한 제다 신약의 경우에 일간을 극하는 관성은 재앙의 수준으로 기피할 조건이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오히려 재성을 극하는 비견과 겁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성은 정제와 편제의 구분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지만, 정제는 일간이 강하여 신앙을 돕는 인성을 기뻐하고 관성과 비겁을 꺼립니다. 관성을 꺼리는 것은 재성의 길을 설계하여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인성을 좋아하는 것은 인성을 생하여 신약을 돕기 때문입니다. 재성이 천간에 노출되면 비겁의 분탈을 경계하는데, 재성이 관성을 생하면 관성이 비겁을 억제하여 비겁이 재성의 재물을 분탈함을 막게 됩니다. 이렇듯 재성은 인성을 극하지만 인성은 일간을 돕는 기능으로 사주를 튼튼히 하고, 관성은 재성의 기운을 설계하여 약화시키지만 비겁이 재성의 분탈을 막는 작용을 하는 것처럼, 각 십신의 기능을 논하기 전에 사주 전체의 구성 속에서 각 십신들의 배치와 상관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성격을 이룬 사주와 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성이 왕성하게 관성을 세워하는 재왕 생관의 사주라면 일간을 돕는 신왕운과 인성운이 좋고, 인성이 천간에 투출해 있다면 상관운도 무리는 없겠지만 일간을 설계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재성격에 식신의 생을 받는 식신생제의 사주는 재성과 식상이 중하고, 일간이 약하면 신왕운이 좋고, 일간이 강하고 재성과 식상이 약하면 재성운과 식상운이 좋습니다. 재성격에 인성이 있는 경우는 재성과 인성을 소통시키는 관성운이 좋고, 일간이 약하다면 인성운도 좋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재성과 인성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재성격에 상관을 쓰는 사주는 일간이 강한 신왕함을 바탕으로 재성은 좋다고 보나, 관성운과 인성운은 관성은 상관의 극을 받고 인성은 상관을 파괴하는 도식의 작용을 할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재성격에 칠살을 쓰는 사주는 합살이나 제살이 되었다 해도 강한 칠살을 제어하는 상관운과 일간을 돕는 신왕운이 좋습니다. 재성격에 칠살과 인성이 있는 재용살인의 사주는 재성과 칠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간을 돕는 인성운이 좋고, 칠살을 생하는 재성운은 좋지 않으며, 식상운은 재성과 칠살의 힘의 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성격의 기흉, 희기, 행운에 대하여 공부하였는데, 사주는 균형의 중심을 두고 십신 간의 생극제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은 인성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격국 중 8정격의 네 번째인 인성격을 공부하겠습니다. 인성 또는 인수는 나를 생하는 오행으로 나의 생기가 되고 부모가 되며, 나를 관성의 극으로부터 보호하여 명예를 지키는 십성으로, 정인과 편인은 모두 길성의 십성이지만 내가 생하고 나의 활동력인 식신을 극할 때는 밥그릇을 넘는 도식의 작용을 하는 효신이라 하여 흉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인성격의 특성은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 학문, 공부, 배움의 의미를 가지며 성품이 자애롭고 체형은 풍부하고
나의 명예인 관성의 권한을 인증하는 인수, 즉 도장권의 역할을 하며 인성의 형충 파해와 삼합, 방합, 육합과 같은 합의 영향은 직장과 보직의 이동 등 터전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고, 재성과는 극의 관계로 재물에는 인색하고 느리고 어눌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약하면 건강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성이 정관을 도우면 명예가 높아지는 관인쌍청이 되고, 인성은 흉성인 칠사를 변화시켜 사주를 기하게 하는 살인상생으로 만들며, 편인은 관성을 극하는 상간의 형포를 제어하여 사주를 맑게 합니다. 인성의 기륭의 조건, 희기, 행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성이 기란 조건은 인성에 관성이 있으면서 서로 상생하는 관인상생으로 양방의 역할이 온전하고 맑은 조건을 형성하는 관인양전과 관인쌍청이 되는 환경, 편관인 칠살이 있는데 일간이 강하고 신왕하여 살인생상이 되는 경우, 일간이 신약하지만 일간을 돕는 인성이 유력한 경우, 인성이 재성의 극을 받는데 비겁이 재성을 제어하여 인성을 보호하는 경우, 인성이 재성과 균형을 이루는 경우, 도식하는 인성인 효신이 합거되어 식신이 보호되는 경우와 인성과 식신이 균형을 이루어 소통되는 경우는 인성격이 기란 조건입니다. 인성격이 흉한 조건으로는 일간이 신약한데 재성이 일간을 돕는 인성을 파극하는 탐죄 괴인의 경우, 일간이 강하여 인성의 도움이 필요 없는데 인성이 중첩되어 태왕하게 되는 경우, 역으로 일간이 약한데 인성 또한 쇠약한 경우, 관성과 인성이 상생하는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의 구성에 재성이 인성을 파극하는 경우, 일간이 약한데 일간을 생하는 인성이 합등으로 변하는 경우, 인성만 있고 재성과 관성이 없어 부귀 결실을 이룰 수 없는 경우와 일간이 약한데 일간을 돕는 인성이 합거 또는 충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흉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인성격의 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격은 일간이 강한 신왕함을 좋아하지만 인성격은 일간을 생하는 역할이므로 신약함을 좋아하고, 정관이 있는 인성격은 왕의 부름을 받아 관직과 도장을 찍는 권한을 부여받는 기격의 조건이 됩니다. 오행의 관계에서 수가 금을 생하는 생을 받는 금인격이 금백수청을 이루고, 화가 목의 생을 받는 목인격이 목화통명을 이루면 좋은 기격으로 봅니다. 또한 관성은 인성을 생하는 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성격에 관성과 재성이 있으면서 재성이 관성을 생하고 관성이 인성을 생하며 인성이 일간을 생하는 배치를 좋아합니다. 약한 인성은 관성으로 생조함을 좋아하고, 태왕한 인성은 재성으로 제어할 수 있어 관성과 재성이 투출하여 조화를 이루면 기격의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인성격에서 일간과 월지인, 월령의 기운이 화합하고, 월에서 인성이 생을 받으면 부모의 조력이 있고, 연에서 인성이 생을 받으면 조상의 음덕을 얻으며, 시에서 인성의 생이 있으면 자손의 덕과 함께 장수와 말년복을 누리는
좋은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인성격에서는 일간을 생함을 좋아하므로 일간이 왕성한데 인성까지 왕성하면 탐욕스럽고 형극의 표적이 되어 고독하게 됨을 경계해야 하며, 재성을 탐하여 인성이 파괴되는 탐재 괴인을 가장거리며, 인성이 희신인 식신을 극제하면 효신이라 하여 흉하게 보아 천간이나 지지에 인성과 식신이 나란히 있는 경우를 기피합니다. 인성격의 사주에 칠살이 없는데 운에서 칠살이 들어오면 발복의 운으로 볼 수 있지만, 사주에 칠살이 있는데 재성운이 오면 칠살을 놓아 인성을 파할 수 있으므로 흉하고, 인성격은 길격으로 운에서 오는 기운과 합을 하여 인성이 변화됨을 꺼립니다. 또한 사주에서 인성이 손상을 입고 있을 때 비겁운이 오는 것은 좋지만, 인성이 건강한데 비겁운으로 행하는 것은 일간이 지나치게 강해지므로 좋지 않습니다. 인성은 일간을 생하는 것을 좋아하여 정인과 편인 모두 아름다운 격으로 정과 편을 굳이 구분하지 않으나, 인성이 식신을 극하는 편인일 때 효신의 흉성이 드러나고 재성의 극을 받는 것을 꺼리며, 관성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관인상생의 조화를 이루면 재성과 식상도 문제가 되지 않아 십신의 상관관계에서 희귀 판단은 위치와 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인성격의 행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성격에 정관을 쓰는 경우 정관이 노출되고 인성이 강하면 정관을 생하며 인성을 억제하는 재성운이 좋고, 인성으로 태왕해진 일간을 설계하는 식상운도 좋은 운이 됩니다. 인성격에 식상을 쓰는 경우 식상을 설계하여 유통시키는 재성운이 좋지만, 인성이 약하면 재성에 파극될 수 있으므로 좋지 않고, 정관운은 식상의 강한 극제를 감당할 수 없지만 칠살은 상관을 설계할 수 있어 꺼리지 않으며, 이 경우는 모두 일관이 왕성해야 합니다. 인성격에 칠살을 쓰고 식상이 gem한 경우에는 신왕운과 인성운이 좋고, 칠살을 제어하는 식상운도 좋으며, 정관운은 극제되어 기능을 할 수 없고 인성을 파극하는 재성운도 좋지 않습니다. 인성격에 재성을 만난 경우에는 재성을 극제하는 비겁운이 좋고, 관인상생으로 형통되는 관성운 역시 좋으나 인성을 파괴하는 재성운은 꺼립니다. 인성격에 정관과 칠살이 다투어 투출한 경우에는 정관이나 칠살을 제어할 수 있는 식상운이 좋고, 인성운이나 신왕운으로 행함이 이로우며, 재성운은 정관과 칠살을 북돋아 일간의 억압이 강해지므로 해롭습니다. 인성이 귀한 것은 일간을 돕는 환경이 될 때이며, 타 오행과의 상관관계는 다른 십신과 마찬가지로 사주내에서 배치에 따라 기륜과 희귀 상황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례를 통하여 사주를 해석하는 응용력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식신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격국 중 8종격의 5번째 순서로 식신격을 공부하겠습니다. 식신은 내가 베푸는 대상으로 식신생재로 나의 재성을 생하고 나를 심히 극하는 칠살을 제어하여
관성의 명예로 높여주는 길성의 십신으로 내가 베풀기 위해서는 일간이 강해야 합니다. 또한 식신은 나의 활동이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십신으로 일간의 로강함을 기뻐하니 월지인 월령 속에 걸록을 좋아하고, 식신은 건강과도 관련이 깊어 식신이 건강하면 건강 장수하며, 시의 식신은 말년에 자식으로부터 봉양을 받는 등 복을 누릴 수 있고, 식신은 표현력이 좋은 특성을 가집니다. 식신은 편인을 만나 밥그릇을 엎는 도식이 되는 것을 가장 꺼리며, 일간이 강한데 사주에 식신이 없다면 베풀고 사는 것이 좋은데, 이는 식신의 행위를 통해 식신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식신격의 기륭의 조건, 희귀와 행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신격이 기란 조건은 일간과 식신이 모두 왕성한 경우, 식신이 일간을 극하는 칠사를 극제하여 정관화하는 식신제살과 식신이 재성을 생조하는 식신생제의 구성, 일간과 식신, 재성, 정관이 모두 유력하면 식신격은 좋은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식신격이 흉하게 되는 것은 일간이 약한데 식신이 왕성하여 일간의 기운을 빼는 경우, 식신이 편인을 만나 기능이 제어되어 도식이 되는 경우와 식신격의 재성이 파극되거나 무력하여 결과를 낼 수 없는 경우, 사주에 식신이 너무 많아 관성인 명예를 극하여 상환화되는 경우는 식신격의 흉한 조건입니다. 식신은 내가 베풀고 생하는 십신으로 내가 허약하면서 베풀면 곤궁해지므로 일간의 왕세가 식신격의 기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식신격의 희와 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식신격은 나의 힘을 발산하는 격으로 일간의 왕성함이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으로 일간이 왕성하며 신강하고 식신이 온전하며 재성이 투출하면 기한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신이 왕성하고 재성과 칠사를 만나면 칠살은 식신에 극제되어 문제가 되지 않고, 재성은 식신의 생조를 받아 넉넉함이 고갈되지 않게 되는데, 이런 식신을 수성이라고 합니다. 일간과 식신이 모두 생황하고 충파가 없으면 재물과 식록이 풍부하고 풍채가 좋고 자식이 좋고 장수하는 사주로 보는 것입니다. 일간이 강하면 식신의 설기를 좋아하는데, 인성이 식신을 극하면 병이 되고, 재성으로 인성을 극하여 이를 해소하면 재성이 약이 되어 부기의 격이 됩니다. 식신이 일간을 극하는 칠사를 합거하고 재성을 남기면 가장 뛰어난 기격으로 보는데, 이것은 식상이 칠사를 합거하여 일간의 극을 막아 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신격에 칠살이 천간에 투출한 경우에 재성이 있으면 재성이 칠살을 생조하여 일간을 극하는 힘이 강해지므로 재성을 보는 것을 꺼립니다. 양일간의 식신은 정관과 합하고 음일간의 식신은 정인과 합을 하는데, 이 경우는 관성과 인성이 밝게 드러나지 못하므로 꺼립니다. 식신이 많은 것을 꺼리는데, 이것은 식신으로 일간의 기가 설기되기 때문이며, 식신이 많을 때는 인성으로 극제하고 일간을 도와야 하나, 식신이 적으면 인성이 식신의 작용을 막는 효신으로 변하여 효신 탈식이 될 수 있으므로 꺼리게 됩니다.
식신격이 약한데 칠살이 있으면 식신으로 칠살을 제어해야 하나 식신이 인성의 극을 받게 되어 칠살을 제어할 수 없게 되면 칠살이 일간을 극제하여 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신이 재성을 생하면 식신생재격이 되는데 이때 일간이 왕성하고 식신이 재성을 생조할 때 가장 꺼리는 것은 편인이 식신을 극하여 흉한 효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식신은 관성을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관성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인성이 효신이 되어 도식이 되는 것을 꺼리며 재성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식신격의 행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격은 식신이 이루는 격국의 구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재성과 식신이 경미하면 재성운과 식신운으로 행해야 하고 재성과 식신이 강하면 일간을 돕는 비거분과 인성운으로 가야 하며 약한 일간을 극하는 관성운은 좋지 않게 됩니다. 식신격에 칠살과 인성을 쓰는 경우 칠살을 살인생생으로 순환하고 일간을 돕는 인성이 왕한 운이 좋고 일간이 신화가다면 식상운도 보게 되며 관성운 역시 좋습니다. 식신격에 칠살이 있는 경우 칠살을 순환하는 인성운이 좋고 신왕하면 식상운 역시 좋으며 칠살을 돕는 재성운을 꺼립니다. 식신이 중하고 칠살이 경미하면 식신을 제하는 인성운이 이롭고 칠살을 돕는 재성운도 길한 운이 됩니다. 식신격이 태왕한데 인성이 있는 경우 식신을 유통하는 재성운이 가장 이롭고 식상운 역시 길하며 식신을 도식하는 인성운을 가장 꺼리고 일간을 극하는 관성운도 불길한 운이 됩니다. 식신격에 인성이 있는 경우 재성이 투출하면 인성을 억제하고 식신의 유통을 재성으로 해소할 수 있으므로 재성이 왕성한 운이 좋고 인성운과 관성운은 모두 꺼리는 운이 됩니다. 식신격은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격으로 일간이 왕성함을 기초로 하여 식신생재와 관인상생으로 흐르는 구조를 좋아하며 이 구조를 파하는 십성과 운을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상관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격국 중 8정격의 6번째 순서로 상관격을 공부하겠습니다. 상관은 나의 명예인 관성을 극하는 십신으로 흉신으로 분류되어 무질서, 불손함, 무례, 무시, 건방짐 등의 속성으로 인성으로 극지하고 편인과 칠살로 합거하거나 재성으로 설계하여 순화해야 쓰임이 길한 것으로 봅니다. 상관격은 관성을 극하는 성질로 관성이 없거나 상관을 제어하여 상진해야 기격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흉신으로 분류하지만 총명함을 표출하는 수기로 문인 학자의 사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십성이기도 합니다. 상관격은 관성을 극하는 특성상 기운을 설계하는 재성과 제어하는 인성을 쓰는데 일간이 신약하여 인성을 쓰는 경우는 재성을 제거해야 하고 신강하여 재성을 쓰는 경우에는 인성을 제거해야 충돌과 파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상관과 관성은 충돌을 기피하는 것이 정설인데 상관 중에서 화생토하는 화토상관은 수관성을 토생금하는
토금상관은 목관성의 극을 꺼리지만 금생수하는 금수상관은 한랭한 조상, 화의 관성으로 온기를 보완하고 목생화하는 목화상관도 조우와 관성인 금을 재련한다는 측면에서 금관성을 필요로 하며 수생목하는 수목상관은 관성토로 수의 범람을 막을 수 있어 관성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생극의 관계에서는 상관이 관성을 극하는 관계이지만 사주 내에서 오행과 십성 간의 상호관계가 격국의 기륭을 판단하는 데 더 중요함을 말합니다. 상관격의 기륭의 조건, 희기와 행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관격이 기란 조건은 상관격의 일간이 강하고 재성이 있어 상관생재하는 경우, 상관격에는 관성이 없어야 기란 조건으로 보는데 관성이 있어도 인성의 견제로 상관을 상진하여 관성을 보호하는 경우도 길격으로 보고, 상관은 약한데 일간이 신왕하고 관성이 유력한 경우, 신왕에 상관과 관성이 있는데 상관이 관성을 극하지 못하는 경우, 신약한 상관격에 인성이 일간을 돕고 신강한 상관격에 재성이 유통하는 경우, 천간에 투출한 상관이 합거된 경우, 상관격에 재성과 인성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경우 등은 상관격이 길한 조건이 됩니다. 상관격이 흉한 조건은 상관이 관성을 손상하는 경우이고, 상관격에 일간이 약한데 인성이 없거나 약하여 설기된 일간을 도울 수 없는 경우, 상관격에 관성이 있는데 인성으로 관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상관격에 겁재가 상관을 생하고 관성을 생할 수 있는 재성을 극하는 경우, 상관격에 상관이 재성을 생할 수 없고 유통하지 못하는 경우, 상관격에 겁재가 재성을 극하여 사주의 흐름을 파극하는 경우 등이 상관격이 흉한 조건이 됩니다. 상관격은 강한 활동성을 띠는 십성으로 재성으로 유통하지 못하면 활동의 결과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아 총명하고 뛰어난 재주가 묻히는 형상이라 볼 수 있는 것으로, 재성이 있어 원활하게 유통되는 것을 기격의 조건으로 합니다. 또한 상관격은 일관과 재성이 신왕재왕하여 상관이 재성으로 이어지는 상관생재를 가장 좋아하며, 상관이 관성을 극하는 상관견관을 흉하게 보고 재성이 없으면 수임의 결실이 없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상관을 흉신으로 분류하는데 상관의 강한 활동성이 관성의 명예를 손상할 수는 있으나 배치와 소통의 문제이며, 빼어난 잠재력을 가진 십성으로 기륭의 판단은 사주에서의 역할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관격의 희와 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관격이 좋아하는 조건을 논하면 상관격에 재성을 쓰는 상관용재는 상관이 재를 생하면 재성은 관성을 생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며, 상관격에 정관이 있는 것을 흉으로 보지만 금생수하는 금수상관의 경우는 한랭한 조를 해소하기 위해 화관성을 반기는 것으로 보며, 목생화하는 목화상관은 금관성을 매개로 목화통명을 이룰 수 있어 금관성을 조화하고, 수생목하는 수목상관의 경우도 수의 범람을 막고 만물을 배양할 수 있는 토관성을 좋은 작용은 할 수 있습니다. 상관격은 일간의 수기를 유통하는 십성으로 일간의 왕성함을 바탕으로 재성을 생하는 신왕, 제왕과 상관을 제어하는 인성이 왕성하여
관성의 명예를 보호하는 구조를 기격으로 봅니다. 상관격이 기피하는 것은 상관은 관성을 해하는 십성으로 상관이 정관을 손상하는 것을 배록이라 하여 가장 기피하는 조건으로 봅니다. 상관격의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을 쓰는 상관용인과 일간이 강하고 재성을 쓰는 상관용재의 경우에 서로 상극관계인 인성을 쓸 때는 재성을 기피하고 재성을 쓸 때는 인성을 기피합니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완성할 때는 일간을 돕는 겁재와 인성은 좋지만 인성과 일간을 극하는 재성과 관성은 꺼리게 되고 일간이 왕성하고 재성과 관성이 없고 상관의 유통을 쓰는 경우에는 상관과 재성의 흐름은 좋지만 상관과 상극의 관계인 인성과 관성을 기피합니다. 상관격은 상관으로 인해 관성이 파괴됨을 두려워하고 상관과 상극의 관계인 관성과 인성이 접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사주에서의 상호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상관격의 행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관격에 재성을 쓰는 경우 재성이 왕성한데 일간이 약하면 일간을 돕는 인성운과 비거분이 좋고 일간이 강하고 재성이 약하면 재성운이 좋고 재성을 생하는 상관은 역시 좋습니다. 상관격에 인성이 있는 경우 인성의 보호를 받는 관성운이 마땅하며 인성을 파괴하는 재성운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상관격에 재성과 인성을 함께 쓰는 경우 재성이 많으면 인성을 생하는 관성운이 좋고 인성이 많으면 재성을 생하여 균형을 이루는 식상운이 좋습니다. 상관격에 칠살과 인성을 쓰는 경우 상관을 견제하고 칠살을 순호하는 인성운이 이롭고 식상운도 나쁘지 않으며 관성이 혼잡한 운은 좋지 않고 칠살을 돕는 재성운도 좋지 않습니다. 상관격에 칠살이 있는 거 칠살을 순호하여 일간을 돕는 인성운이 좋고 칠살을 돕는 재성운을 꺼리고 칠살이 강하면 식상운도 좋습니다. 상관격에 정관을 쓰는 경우 상관생재, 재생관, 관생인으로 유통하는 재성운과 인성운이 좋고 관성을 파괴하고 일간의 힘을 빼는 식상운은 불리합니다. 상관격은 일간을 설계하고 나의 명예인 관성을 파괴하는 십신으로 일간의 왕성함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관성과의 직접 접촉을 기피하지만 상성의 관계로 유통되는 배치에서는 인성도 관성도 재성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행과 십신의 기륭은 사주 배치와 유통의 구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음 시간은 양인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오늘은 격국 중 발정격의 7번째 순서로 양인격을 공부하겠습니다. 양인은 일간과 동일한 오행인 겁재가 월진 월령을 얻어 지나치게 강하여 오히려 해가 된다는 의미로 오양간인 갑, 병, 무, 경, 임이 겁재인 묘, 오, 유, 자가 월진 월령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양인은 겁재로 나의 재물과 명예를 다투는 동료, 친구, 형제, 자매, 경쟁자로 일간이 강하면 서로 경쟁하는 겁탈의 신이 되지만 일간이 약하면 일간을 도와 재와 관을 분담하는 기란 역할을 합니다. 양인격은 칠살이 합거하여 양인을 제복하므로 나를 극하는 칠살을 반기고
칠살을 생하는 재성과 일간을 생하는 인성을 좋아하며 양인을 제어하는 칠살의 제복을 꺼립니다. 양인에는 겁제양인, 호록양인, 배록양인의 특별한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 있는데, 겁제양인은 일반적인 양인으로 재성을 겁탈하고 정관과 대립하는 양인이고, 호록양인은 양인격의 일간이 약한데 일간의 뿌리인 걸록을 충하는 지지를 암압하여 일간의 걸록을 보호하는 양인을 말하며, 배록양인은 나의 정관을 극하는 상관을 배록이라 하는데, 관살 혼잡의 양인격에서 상관이 정관을 극하여 칠살이 양인을 제복하도록 정관을 제하고 칠살을 남기는 거관유살의 역할을 하는 양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겁제양인은 흉한 기능을 하고 호록양인과 배록양인은 기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인격의 기륭의 조건, 희기와 행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인격이 기란 조건은 지지의 양인이 일간의 뿌리인 걸록을 충하는 칠살을 합가하여 일간을 보호하는 호록양인, 양인격에 인성이 있어 칠살을 극하는 식신을 제어하는 경우, 재성이 많은 제다신약의 사주에서 양인의 도움으로 재성을 분담하는 경우, 일간이 약하고 재성과 관성이 강할 때 양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양인격에 재성, 관성, 인성이 모두 있어 상생으로 순환하여 일간을 돕는 경우, 재성을 탐하여 인성을 파괴하는 탐죄 괴인에 양인이 있어 재성을 극하여 인성을 보호하는 경우, 양인과 칠살이 균형을 이룬 경우가 양인이 기란 조건입니다. 양인이 흉한 조건으로는 양인격에 천간에 상관이 투출하여 관성을 극하는 양인의 흉한 기운이 강해지는 경우, 양인격의 사주에 운에서 다시 양인을 만나는 경우, 일간이 태왕하여 양인과 경쟁의 상황이 되는 경우, 양인이 운에서 합을 만나 세력이 강화되는 경우, 사주의 시에 양인이 있어 양인의 강성이 말년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양인격이 흉한 조건으로 봅니다. 양인격은 일간이 태왕하는 양인은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여 나의 재와 관을 분탈하는 경우가 되지만, 일간이 약하고 재관이 압박이 강할 때 양인을 만나면 형제의 도움으로 임무를 분담하여 감당하는 것으로 흉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주에 양인이 있어 파제의 조짐을 배태한 상태인데 운에서 양인을 만나는 것은 불리한 조건을 크게 하는 것이 됩니다. 양인격의 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인격은 일간과 경쟁하는 강한 겁제의 성향을 기피하지만, 일간이 약한데 재성을 만나면 양인으로 분담하고, 식상을 보아 일간의 설기가 심할 때는 양인의 도움을 기뻐하고, 일간이 약하여 걸록의 도움이 필요한데 칠살이 걸록을 극하면 양인이 양인의 힘을 빌어 칠살을 합거하여 걸록을 보호하는 호록양인을 기뻐합니다. 양인격에 정관과 칠살이 혼잡한 경우 정관을 상하는 상관, 즉 배록이 유용하게 쓰이는데, 상관이 정관을 제거하여 칠살을 남기면 양인과 칠살이 합고로 사주가 순화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양인과 칠살은 서로 강한 성향의 십성으로 양인은 칠살이 없으면 그 위세를 뽐낼 수 없고, 칠살은 양인이 없으면 현달하기 어려워 서로 드러낼 수 있는 양인과 칠살의 만남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양인격은 일간이 약할 때 일간을 돕는 역할로 희신의 역할을 하며 칠살과 양인은 합으로 서로 파함이 없이 서로의 강한 역량을 드러내는 상호관계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양인은 칼날을 의미하는 것에서 보듯이 양인의 왕성함이 분수를 넘어 일간의 재물인 재성을 겁탈하고 명예인 관성과 다투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양인격은 일간이 강하여 재성과 관성을 감당하여 지킬 수 있는 부와 명예를 양인이 분탈하고 다투는 격이 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고, 양인은 일간의 정제를 충하는데 예를 들면 경금일간에 유금 양인이 정제인 묘를 충하여 재를 파괴하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양인격에 상관을 같이 보는 것은 남자의 경우 양인이 처와 재를 극하고 상관은 정관인 자녀를 극하는 것이 되고, 여자의 경우 상관이 정관인 남편을 극하는 것이 되어 꺼리는 조합입니다. 양인격은 일간이 강한 상황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격으로 일간과 재를 분탈하고 명예인 관성을 다투는 것이 양인격을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이고, 충과 합으로 불필요한 세력을 형성하여 사주의 균형을 깨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인격의 행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인격에 칠살이 없는데 운에서 강한 칠살운은 양인을 극하거나 합으로 억제하게 되어 복이 되는 운이 됩니다. 양인격에 정관을 쓰는 경우 정관을 돕는 운이 좋은데, 관성이 뿌리가 깊고 강하면 관성을 설계하고 견지하는 인성운과 비겁운이 좋지만, 정관을 극하거나 합이 되는 식사운은 정관이 기능을 잃게 되므로 좋지 않습니다. 양인격에 칠살을 쓰는 경우 칠살이 왕성하지 않으면 칠살을 돕는 재성운이 좋고, 칠살이 강하면 일간을 돕는 비겁운과 칠살을 순화하는 인성운이 좋고, 칠살을 억제하는 식사운도 꺼리지 않게 됩니다. 양인격에 정관과 칠살이 나란히 투출한 경우 정관이나 칠살 중 하나를 제거하거나 제복하는 운이 좋고, 일간을 돕는 운 역시 이로우며 관성을 돕는 재성운과 관성운은 길하지 않습니다. 양인격은 일간이 약한 경우는 도움이 되지만 일간이 강한 경우 문제가 되는 격인데, 강한 일간과 강성의 양인이 재와 명예인 관을 다투는 형국으로 세력이 편중되고 다른 십성과 충국하여 사주의 균형을 추구하는 명리의 기본 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꺼리는 것입니다. 운의 흐름 역시 사주의 균형에 부합하면 기운이고, 십성의 기운이 편중되고 치우치게 되면 흉한교수로 판단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팔정격의 마지막 순서로 걸럭격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격국 중 팔정격의 마지막 순서인 걸럭격을 공부하겠습니다. 걸럭은 사주의 주인인 일간이 월지에 같은 음양과 오행을 가진 뿌리를 얻은 것으로 기본적으로 강한 격을 갖춘 것이고, 이를 걸럭이라 합니다. 사주의 재성과 관성이 유력하냐 무력하냐가 사주의 부기를 판단하는 조건이 되는데, 걸럭격은 일간이 강함으로 재성과 관성이 유력함을 좋아하는 격입니다. 사주에서 월지인 월령에 걸럭을 만난 것을 걸럭, 일지에서 만나면 절록, 시지에 록을 만나면 귀록, 연지에서 만나면 세록이라 합니다.
걸록은 기본적으로 일간이 신성한 격이고 제어하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성과 관성이 무력하면 도리어 양인격과 같이 쟁탈이 일어나 불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걸록격은 사지에 관성이 유력하고 운에서 관성이 유기한 지지로 행하면 기하고 재성이 유력하고 재성이 왕성한 운으로 행하면 부기하여 재성과 관성이 모두 왕성함을 좋아하고 걸록격에 재성과 관성이 없으면 운에서 재성과 관성운이 와도 기와 재물이 약하다고 봅니다. 걸록격은 일간이 월지에 녹이 되는 지지를 얻은 것으로 연주와 시주에서 재성과 관성을 얻으면 부귀한 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걸록격의 기령의 조건, 희기와 행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걸록격이 기란 조건으로는 걸록격에 재성과 관성이 유력한데 운도 재성과 관성운으로 행하는 경우, 걸록격에 연과 시에 재성과 관성이 있고 재관운으로 행하는 경우, 걸록격에 재성, 관성, 인성이 겸비된 경우인데 이것을 삼기라하여 좋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일간이 약한 걸록격에 인성의 도움이 있는 경우, 사주의 천간이 각각의 걸록우에 앉아있는 경우, 걸록격은 일간이 강한 사주로 재성과 관성을 좋아하고 칠사를 만나도 기한 사주가 되는 기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걸록격이 흉한 조건은 걸록격에 재성과 관성이 없거나 무력한 경우, 걸록이 많은데 재성이 적거나 재성이 많은데 걸록이 적어 균형이 치우친 경우, 걸록이 충이 되어 파록이 되는 경우, 일간이 약한데 칠살이 걸록을 손상하는 경우입니다. 걸록은 일간이 녹을 얻은 것으로 강한 것을 의미하여 강한 것은 제복이 필요하고 강한 걸록을 바탕으로 기한 사주가 되는 것은 재성과 관성의 유무에 따르는 것이므로 강한 걸록의 견제가 없고 재성과 관성이 따르지 않으면 기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걸록격에 정관을 쓰는 경우 정관이 천간에 투출하고 재성과 인성이 보좌해야 좋은데 인성이 정관을 보호한다는 것은 인성이 상관을 극제하여 정관을 보호함으로써 기한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걸록격에 정관이 있으면서 재성과 인성을 모두 가져 상생하는 재관인을 삼기라 하여 기한 사주가 되는데, 삼기의 사주는 정관이 재성과 인성의 사이에 위치하여 재성과 인성이 다투지 않아야 하고 천간과 지지의 뿌리가 있어 천복지재가 되어야 제대로 된 삼기 조건을 갖춘 것이 됩니다. 걸록격에 재성을 쓰는 경우는 반드시 식상이 있어야 하는데 재성과 비겁의 다툼을 식상으로 통관하여 비겁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성을 생하여 좋게 되는 것입니다. 걸록격에 지지에 겁재가 있는 경우 삼합으로 겁재가 재성이 되는 화겁의재와 겁재가 식상이 되는 화겁의식이 되면 흉이 길로 변하여 빼어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걸록격에 재성과 관성이 없으면 식상으로 강한 기운을 설계함이 마땅한데 설기가 태과하면 기하게 될 수 없지만 목이 화를 만나는 목생화는 목화통명이고 금이 수를 만나는 금생수는 금백숙청이라여 영통한 사주로 봅니다. 걸록격의 희와 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걸록격은 일간이 원령을 얻어 본시 강성한 격이므로 식상이 있어 일간의 강한 기를 소통하고 재성과 관성이 유력하여 유통됨을 좋아하고 걸록격에 정관을 쓰는 경우에 정관이 천간에 투출함이 좋고
재성과 인성이 보조하여 정관을 생하고 식상의 극제로부터 보호됨을 좋아합니다. 권력격의 사주에 칠살을 쓰는데 칠살이 태왕한 사주가 손상되지 않고 인성이 칠살을 견제하는 식상을 범하지 않아야 좋은 격이고 권력격에 재성, 관성, 인성을 두루 갖춘 것을 삼기라 하여 부귀하고 장수하는 사주로 보는데 관성은 기하고 재성은 부유하고 인성은 영민함을 말합니다. 권력격에 정관을 쓰는데 재성과 인성이 보좌가 없다면 고관무부가 되어 흔들리기 쉽고 식상에 투출했다면 바로 정관을 극하는 파극의 격이 됩니다. 권록격에 비겁이 있는데 편관, 편지가 있거나 식신이 있어 연과 시에 노출되어 상생의 기형을 이루고 유력하면 이를 좋게 쓸 수 있는데 재성과 관성이 무력하면 오히려 쟁탈이 일어나 꺼리게 됩니다. 권록격에 일간이 오로지 월지의 권록에 의지하는데 칠살이 있어 제복하고 순화하는 식상과 인성이 없다면 칠살이 권록을 극하여 일간이 공격을 받아 꺼리게 됩니다. 권록격은 일간이 왕성하여 재성과 관성을 통하여 부와 명예를 향수할 수 있는데 재성과 관성을 만나지 못하면 고독하고 비난할 뿐입니다. 권록격에 비겁이 많으면서 재성이 적으면 정신적으로 노고가 많고 재성이 많고 권록이 약하면 재다신약이 되어 육체적인 노고가 많다고 하여 편중된 구조를 꺼리는 것입니다. 권록격의 행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록격에 정관이 천간에 투출하면 기격인데 정관이 인성으로 보호되면 재성운이 좋고 인성이 있어 식상운도 해가 될 수 없으며 정관이 합을 만나는 운과 칠살이 강해져 관살 혼잡을 이루는 운을 꺼립니다. 권록격에 재성을 쓰고 식상이 있는 경우 재성과 식상이 강하면 이를 제어하는 인성운이 좋고 비겁운도 꺼리지 않으며 재성과 식상이 약하면 재성을 돕는 운이 마땅하고 이를 극하는 인성운과 비겁운은 꺼리는 운이 됩니다. 권록격에 칠살을 쓰는데 재성이 있는 경우 칠살을 합하고 재성이 보존되는 식상운이 마땅하고 재성운도 꺼리지 않으며 정관이 천간에 투출하여 보호되면 신왕운도 형통하다고 봅니다. 권록격에 재성과 칠살이 있는데 재성을 합하고 칠살이 보존되면 식상으로 제어하고 칠살이 경미하면 칠살을 돕고 식상이 경미하면 식상을 돕는 운이 좋습니다. 권록격에 식상을 쓰는 경우 소통하는 재성운이 가장 좋고 칠살운 역시 꺼리지 않으며 식상을 극하는 인성운과 식상의 극을 받는 관성운의 투출은 꺼리지만 식상이 아주 강하면 이를 제어할 인성운도 꺼리지 않습니다. 권록격에 정관과 칠살이 나란히 투출하면 칠살을 합하고 정관을 보존하거나 정관을 제어하고 칠살을 보호하는 것을 막론하고 관살 혼잡을 해결하는 식상운이 좋고 일간을 돕는 비겁운도 마땅하며 인성운, 재성운, 관성운은 정관과 칠살의 혼잡을 가중하여 좋은 운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격국론은 생극제와의 균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아서 편왕과 편세하지 않은 균형을 이루는 조합을 좋아하고 운에서도 편왕과 편세로 작용하는 운을 기피하며 사주의 균형을 가져오는 운을 반기는 것입니다. 격국론은 일간의 신왕을 바탕으로 명예와 부를 상징하는 재성과 관성이 맑게 드러날 수 있는 사주를 으뜸으로 하여 일간의 강약과 재성과
관성의 향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격국의 마지막 순서로 행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곳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격국의 마지막 시간으로 행운론을 공부하겠습니다. 격국에서 사주 원국은 일간과 월진, 월령을 중심으로 천간과 지지의 상호관계에서 희기를 판단하고 운도 운에서 오는 천간과 지지를 사주 원국이 천간과 지지와 배합하여 희기를 판단합니다. 사주의 부기는 원국인 명에서 정해지고 궁통은 운에서 결정된다고 보아서 원국인 명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운은 도로에 비유하여 좋은 명이라도 운을 만나지 못하면 잘 발휘될 수 없고 반대로 운이 좋다면 명이 평범해도 순조로운 흐름을 유지할 수 있어 자칫 운이 명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부기 판단은 명을 기초로 하여 운이 명에 작용하는 희기 등 향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주의 흐름인 행운을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원국인 명의 사주, 즉 연월일시를 고전은 60년의 주기의 순환으로 보아 이것을 15년 단위로 나눠 초년, 장년, 중년, 노년을 근묘화실의 흐름으로 운명을 판단했고 운은 대운과 세운 등으로 구분하여서 대운은 10년 단위, 세운은 매년 당해년도의 희기를 판단하는 원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사주의 원국과 운의 관계를 보면 원국인 명은 정한 것이고 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하는 것이므로 동적인 운이 원인이 되어 원국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에 따른 결과가 발생하는 원국인 명과 운은 인과의 관계를 이룹니다. 그러면 행운을 보는 이론으로 지지중심설, 천간중심설, 간지계명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지중심설은 명대에 삼명통해를 지은 학자 만유고의 주장으로 행운이 천간에 있으면 지지를 겸용하고 행운이 지지에 있으면 천간은 무시한다고 하여 희귀 판단 요소가 천간에 있다면 지지를 보지만 지지에 있다면 천간은 무시해도 된다는 개념으로 운의 시간은 지지를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지를 행운의 중심으로 보는 이론입니다. 천간 중심설은 원대에 명리진종을 지은 학자 장남의 개두설의 이론인데 천간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지지는 사람의 장부와 같아서 숨겨진 것은 감출 수 있고 드러난 것은 숨길 수 없듯이 부기 빈천은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여 지지보다는 천간에 희신이 계도하면 기라고 천간에 기신이 계도하면 흉으로 보며 지지에 꺼려는 것이 와도 좋은 천간이 계도하면 흉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대운의 천간에 계도한 글자를 보면 기륭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지계명설은 진소암, 심요첨, 임철초 등 청대의 이론이며 장남의 개두설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며 팔자를 얻으면 반드시 천간과 지지를 살피고 상하를 종합하여 보아야 하고 지지는 천간의 뿌리이고 천간은 지지가 발용한 것으로 행운을 취할 때도 이러한 방법으로 천간과 지지에 따라 대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임철초 선생은 기신의 개념을 개두와 절강으로 설명하는데 운은 10년을 보고 상하를 끊어보면 개두와 절각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개두는 지지가 천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절각은
천간이 지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지지를 중시하되 천간이 배반하지 않고 서로 상부해야 아름다운 명이라고 간지 계명설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행운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길씨는 왕성한 운으로, 흉씨는 쇠약한 운으로 행해야 하고 일간이 약하면 신왕운으로 가야 한다. 즉 길씨는 관성은 생조되는 운으로 행해야지 송상되는 운으로 행하면 안 되고, 칠살은 극지하는 운으로 행해야지 돕는 운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나. 그러나 왕성한데 다시 왕성한 운으로 행하여 퇴과하면 성패를 반복할 수 있으니 요체는 중화일 뿐이다 라고 하여 명리의 기본은 중화라는 것입니다. 대운 전후 5년설이 있는데 길한 운이 오지 않았어도 먼저 복이 올 수 있고, 흉운은 지났어도 흉운의 영향이 남아있어 곧바로 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으로, 불길이 타오르기 전에 연기가 나고 물이 흘러갔지만 습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대운이 바뀌는 전후로 5년간은 앞의 운과 다가올 운의 영향이 작용한다는 이론입니다. 대운에서 천간과 지지가 관할하는 연수에 대하여 천간과 지지가 각 5년씩, 또 4년과 6년, 3년과 7년으로 구분하는 이론이 있는데, 천간과 지지는 기와 질이 함께 오는 것이고, 천간은 기이기 때문에 속발하고 지지는 정한 질로서 반응에 시간이 걸리므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천간과 지지는 모두 10년을 주관하니 옳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운의 희기와 진태를 보는 이론으로 12운성과 신살은 사주 원국의 일간을 비롯하여 재성, 관성, 인성의 진태와 희기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는 이론들입니다. 장생, 걸록, 제왕 등의 시기에는 흥성하고 발복하고 재물이 생기고 즐거운 경사가 있게 되고, 세와 절운에 이르면 실패하거나 재물을 잃거나 질병을 얻게 되는 흉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며, 귀인을 만나고 생황의 기운을 타는 것을 기운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주 원국과 운의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지만, 행운의 천간은 원국의 간지와 생극의 관계만 보기 때문에 기능이 쉽게 구분되지만, 행운의 지지는 사주의 간지와 생극은 물론 합과, 형충, 파해 등 여러 작용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에 경솔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운의 지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술충리는 내 귀퉁이인 사우라 하여 운이 교차하는 전목운이라 하여 흉하게 보는 의미인데, 이 시기는 격국이 흉한 명은 더 조심해야 하고 격국이 좋은 명도 재앙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우는 모퉁이를 도는 전목으로, 지는 목과 화가 교차하고, 술은 금과 수가 교차하고, 축은 수와 목이 교차하고, 미는 화와 금이 교차하는 시기이며, 신살로도 진술충미는 과숙살이고 인신사에는 고진살로 흉한 기운이 발생하는 위치에 해당합니다. 10년을 보는 대운과 당해년도를 보는 세운의 관계에서 대운을 중시하는 이론이 대세이지만 세운을 중시하는 입장도 있는데, 세운을 태세라 하여 1년을 주관하는 제신의 우두머리로 보아 태세는 군주이고 대운은 신하와 같은 같이 보는 시각입니다. 세군이 일간을 손상하는 세상 일간과 일간이 세군을 범하는 일범 세군의 운을 흉하게 보는 것입니다. 세운을 강하게 보는 것은
1년의 단기간에 나타나는 기륭의 작용이 체감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10차에 걸쳐 격국론을 공부하였습니다. 현대 명리에서는 사주를 해석하며 틀에 고정하여 판단하는 격국론이 복잡한 현대사의 변화를 해석하는 데 이론적 한계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격국론은 상당기간 사주 해석의 주류를 이끌어온 고전 이론이고 오랜 시간 쌓여온 내재적 가치는 분명할 것이므로 이와 연구를 바탕으로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활용을 확장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격국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